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청소년 건축사진 공모전에서 특별상을 수상하게 된 박민서입니다. 이런 뜻깊은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저의 작품인 대한제국의 역사라는 작품은 덕수궁의 석조전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석조전은 현재 대한제국의 역사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대한제국의 역사를 함께한 위대한 건축물입니다. 대한제국의 향기가 남아있는 작품으로서 전 이 작품에 대한제국의 역사라는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상을 주신 서울특별시 건축사회와 서울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잠실중학교 1학년 이호민입니다. 먼저 저에게 특별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공모전에 참가한 계기는 저는 평소에도 사진 찍기를 좋아해가지고 그런 관련된 것들을 둘러보다가 이 공모전을 발견해서 재밌겠다라고 생각하게 들어서 참가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찍게 된 계기는 일단 우리 도시에는 네모네모한 건물만 있지만 이 건물은 동글동글해서 저는 매력적이라 생각해서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은 누나랑 엄마랑 상암동에 갔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벤치에 누워있을 때 너무 더워가지고 위를 봤는데 이 동그란 하늘에서 우주를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우리는 동그란 지구에 살고 동그란 달을 보며 살고 있기에 이 건물을 약간 동그란 우주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수상하게 되어 정말 영광이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스사의 서초 아트앤 디자인 학교를 다니고 있는 18년 권태원입니다. 이번에 제 작품 가시나무로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작품을 통해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움과 극복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우선 이 상을 받게 되어서 심사위원들과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상이나 좋은 결과를 내주셔서 정말 놀랐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작품들을 통해 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건축에 관심이 많고 안도 타다오와 리처드 마이어와 같은 여러 건축가들의 작품을 찾아다니며 건축가를 꿈꾸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건물 사진을 자주 찍게 되었고 우리가 살고 있는 평범한 사각형 건물들 속에서 새로운 각도와 시점으로 건물을 바라보며 사진을 찍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사진을 찍고 있던 중에 건축사진 공모전 소식을 듣게 되었고 흥미가 생겨 작품을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가시나무라는 제목은 우리 일상 속에서 겪는 불편함과 고통을 상징합니다. 건물들이 얽히고 복잡하게 쌓여 올라가는 모습은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복잡한 문제들과도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건물들을 바라보면 마치 그 복잡한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듯이 어려움 속에서도 성장과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가시나무는 그런 일상의 고난 속에서도 아름다움과 가능성을 발견하려는 저의 시선을 반영한 제목입니다. 이 사진을 촬영할 당시 빛과 그림자가 만드는 도시의 느낌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복잡한 도시 구조물 속에서도 그곳을 비추는 자연의 빛은 마치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순간을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이 이 작품을 더욱 특별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러한 메시지를 담은 다양한 작품들로 여러분에게 달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류소희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건축하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실내건축 디자이너라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의 지원이 많아졌고 그 과정에서 건축사진 공모전을 알게 되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도 아니고 지방이라서 어떻게 하지 생각하던 중 가족 여름 휴가를 서울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휴가 기간이 주일이 겹치면 그 지역의 교회에서 꼭 예배드리는 저희 가정은 이번 여행 역시 숙소 근처의 정동제일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동제일교회는 미국 선교사인 헨리 아펜젤러가 1885년에 설립한 한국 최초 개신교회로 한국의 어머니 교회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예배당에 들어섰을 때 저도 모르게 와우! 라는 함성이 나왔습니다. 웅장한 실내 천정 구조와 초대형 파이프 오르간,
그리고 벽돌로 감싸고 있는 예배당의 모습이 차갑게 느껴지지 않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착석하여 앉아 예배를 준비하던 중 오른쪽 스테인글라스 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마치 팔레트의 물감으로 무지개를 그리는 듯 너무 아름답게 느껴져 저도 모르게 카메라를 꺼내들어 담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며 앉아있는 어르신들의 평온한 뒷모습이 어느 시간 속을 여행하는 듯 저 역시도 그 시간 속으로 함께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한국 최초의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되었던 교회, 우리나라 최초 서양 결혼식이 열렸던 교회, 그리고 저의 조상인 유관순 열사의 장례식이 치러진 교회라고 들어서였는지 그 시간 속을 가는 듯 잠시 상상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설마 했는데 예상치도 못한 금상이라는 좋은 결과를 받게 되어 영광이며 개인적으로도 뿌듯하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도 이 기회를 통해서 더욱 열심히 공부하며 좋은 실내 건축 디자이너가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청소년들에게 이런 좋은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성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김병욱입니다. 건축학도를 지망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 건축에 관심이 많고 관련 사진을 많이 찍었었는데 SNS를 보다 우연히 이번 공모전을 발견하게 되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제 작품이 은상을 타게 되었는데요. 제 작품 도심 속 신성의 탑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세문안 교회를 촬영한 것입니다. 근처에 있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노먼 포스터의 전시를 보고 덕수궁 길을 걷던 중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도심 속 신성의 탑은 도시의 고층 빌딩들 사이에서 종교적 상징성을 지닌 구조물이 차분하고 신성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모습을 표현하고 싶어 붙인 제목입니다. 이 건축물은 현대적인 고층 빌딩 사이에 자리 잡은 종교적 상징성을 가진 구조물로 도시 속에서 그 존재감이 두드러집니다. 단순하면서도 세련된 건물의 직선적 디자인은 주변 고층 빌딩들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중앙에 십자가가 돋보이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성한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특히 이 구조물은 건물 사이에 자리 잡고 있어 도심의 복잡한 환경 속에서 차분하고 고요한 공간을 제공하는 느낌을 주고 빡빡한 도시의 일상에서 영적인 안식처를 제공할 것처럼 다가옵니다. 그럼 지금까지 김병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공모전에서 파문이라는 작품으로 은상을 수상하게 된 서울디자인고등학교 2학년 나혜경입니다. 우선 저희 작품이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서 빛날 수 있어 큰 영광입니다. 수상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설렘이 가득해서 잠을 잘 이루지 못했는데요. 당분간은 마치 이 사진 속에 담긴 저희 17 시절으로 다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비유적 어렸던 그 시절보다 이제는 더욱 본격적인 어른이 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요즘은 물론 별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제게 이런 뜻밖의 행운들이 찾아올 때면 새삼 건축가의 운명을 직감하게 되는 기적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한창 행복한 마음이 더 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저의 인생에서 이 파문이라는 사진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부로 이 사진을 찍었던 날이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사실 지금의 관점으로 사진의 전반적인 구도나 분위기, 색채를 보았을 때 터무니없는 실수도 많이 보이고 이 어수룩한 사진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것에 사뭇 부끄러운 마음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진을 출품하고 싶었던 이유는 인생 처음으로 저희 이야기를 건축을 통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작품의 제목인 파문은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파문이란 수면에 있는 물결 또는 어떤 일이 다른 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뜻을 내포하는 단어입니다. 사진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성우수동 금호 아파트의 커다란 표면에 맺힌 빛의 형태가 수면에 있는 물결, 즉 파문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마치 겨울의 거대한 호수가 시간적 관점에서 얼어붙어서 번화한 도심 속에 우두커니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 순간을 우연히 목격한 그 찰나에
저는 고요한 울림을 경험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두려움에 떨던 그 17의 작은 마음에 현실적으로 건축은 결코 내 길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회의했던 저희 마음에 잔잔하지만 깊은 울림이 생겼습니다. 기하학과 자연의 빛이 공명하는 이 순간을 마주하고 느낀 아름다움은 제가 건축을 사랑하는 마음의 최초 발로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18인 지금도 여전히 이 사진은 제가 건축학도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사진은 표면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저희 마음에서 또한 온전한 파문으로 귀결됩니다. 짐작하건대 계속해서 자신의 길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탐구하던 그 시절의 저는 이 순간이 아니더라도 결국 언젠가 건축을 사랑하는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드러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파문의 순간 덕분에 저는 조금 더 이른 시기에 개화하게 되어서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 속에 담긴 그 찰나 덕분에 저는 예술이 목격하는 존재의 기쁨, 아름다움의 형태를 목격하는 존재의 즐거움을 아는 현존재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작품을 출품하기까지 혼란스러운 제 마음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 언제나 나를 자랑스러운 딸로 여겨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엄마 아빠, 피와 살을 공유하고 있지만 나와는 여러모로 다른 길을 걸어가는, 하지만 늘 응원하고 싶은 우리 오빠, 지혜롭지 못한 나를 선생님의 깊은 지혜로 채워주시는 문학 선생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우리 사촌 언니 같은 늘 힘을 북돋아 주시는 디자인 선생님, 그리고 항상 고맙고 보고 싶은 내 친구 현아.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사랑들이 지금도 저의 마음에 가득합니다. 제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치지 않고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자연이 이루어낸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나의 사랑에게, 또 스쳐 지나가지 않고 저희 작품에서 걸음을 멈춰주신 서울특별시 건축사회에게 이 영광을 바칩니다. 이 사진 속에서 빛나고 있는 파문이 여러분의 마음에서도 영원한 파문이 되길 고대하겠습니다. 이상 나혜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페이스트는 다니고 있는 11학년 김세윤입니다. 이렇게 상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이렇게 상을 받게 되니까 너무 뿌듯하고 행복하네요. 작품 공모 계기는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오빠가 제가 찍은 사진을 보고 공모전에 한번 참여해보자 라고 권유를 해줘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 작품 제목을 유리에 비친 낮과 밤이라고 정한 이유는 사진의 윗부분, 구름과 파른 하늘이 유리에 비친 모습을 보고 낮이라는 생각을 떠올렸고요. 사진 밑부분에서 보이듯이 하늘의 빛을 안 받는 어두운 유리에 샹들리에의 불빛들이 마치 밤하늘에 있는 예쁜 별들 같아서 유리에 비친 낮과 밤을 하고 정하였습니다. 작품을 촬영할 때 대칭을 이루게 하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그 부분이 사진에 잘 녹아내려온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인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12학년 이승준이라고 합니다. 작년 제9회 건축사진 공모전 수상에 이어서 이번 제10회 건축사진 공모전에서도 수상을 할 수 있게 되어 굉장히 영광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작품을 이 사진 공모전에 공모하게 된 계기로는 작년 수상도 있지만 제가 건축사진 찍는 것을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해서인데요. 저는 자주 가족들과 사진을 찍으러 나가기도 하지만 건축사진을 찍는 것을 특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건축사진 안에는 이 딱딱하고 때로는 정적으로 보이는 이 건축물 안에 제가 셔터를 누름으로써 생명력과 그리고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와서인데요. 앞으로도 건축사진을 조금 더 많이 찍어보고 더 많이 접해볼 것 같습니다. 제가 작품의 이름을 곡률의 미학이라고 지었었는데요. 제 작품을 보시면 굉장히 복잡한 곡선 안에
찾아보면 그 단순함이 있고 그 단순함 속에는 저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 같아서 곡선이 주는 아름다움, 즉 곡률의 미학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작품을 찍을 때 광화문 일대를 대략 2-3시간 정도 돌아다녔었는데요. 이 건물을 마주치자마자 이 건물에는 내가 활기와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셔터를 누르고 그 결과 이 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제10회 청소년 건축사진 공모전에 입선한 19살 우솔민이라고 합니다. 먼저 평소 그저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제가 우연히 뜬 광고를 보고 용기를 내어 처음 공모한 사진전에서 입선이라는 성과를 이루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고 상을 받았다는 연락을 확인한 그날부터 지금까지도 너무나 뿌듯하고 행복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길을 걷다 찾아온 멋진 순간을 담아낸 이 작품은 제가 자주 다니는 길에 있는 건물로 건물의 외벽이 특이한 디자인을 올려다볼 때 마치 기와의 모습 같아가지고 평소에도 자주 시선이 가던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그 건물에 노란색의 따뜻한 빛이 스며들어 차가움과 따뜻함을 모두 담은 듯한 매력을 뿜어내었고 저는 카메라를 들고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었습니다. 그렇게 촬영한 작품을 바라보며 저는 기와 모양의 콘크리트 건물이 따뜻함과 차가움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이 마치 차가운 현대 건축과 따뜻한 과거의 건축을 함께 담고 있다고 느껴져 제목을 차가운 현대 속 따뜻한 기와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사진에 제목을 붙여보는 게 처음이라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직관적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저에게 뿌듯함과 행복을 처음으로 상을 통해 전해준 사진이기에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사진이 될 것 같고 또 저에게 이런 좋은 경험을 하게 해주신 서울특별시 건축사회에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창문여자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1학년 최주연이라고 합니다. 우선 건축산책이라는 공모전에서 제가 입상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감사드립니다. 제 작품은 광화문의 밤이라는 제목으로 말 그대로 밤의 광화문을 담아낸 작품입니다. 밤에 광화문을 그냥 보게 되면 그냥 자동차들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를 사진으로 찍게 되면 사진에는 자동차의 궤적들이 남아있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의 사진을 찍어 공모전에 나갔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공모전을 통해 더욱더 건축에 관심이 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10회 청소년 건축사진 공모전에서 서울의 하루 끝에서라는 작품으로 입선을 하게 된 부흥고등학교 2학년 최준혁입니다. 어려서부터 주변의 풍경과 일상을 기록하고 시각과 감정을 공유하는 데에 큰 관심을 가졌던 저는 이러한 열정이 사진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일상과 삶을 담아내고 더 나아가 사진과 영상을 매개로 한 예술가로서 많은 순간들을 기록하고 싶다는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한 지인의 추천으로 이번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참여 자체가 큰 의미를 지닐 것이라는 생각에 사진을 촬영하고 출품하게 되었습니다. 제 작품 서울의 하루 끝에서는 일몰 이후의 서울을 배경으로 차분하게 가라앉는 하늘과 신호 대기 중인 차들이 안정적인 구도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평화로운 서울의 순간을 담았습니다. 감사합니다.